안녕하세요. 육아 강릉 6강 시간의 최성아입니다. 6강은 강릉시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과 일상 육아, 실전 육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예방접종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6강 시작해 볼까요? 네, 강릉 하슬 라디오 오늘의 6강 이야기. 우리 아이 태어나면서 시작되는 예방접종, 종류와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더불어 비용은 얼마 정도일까요? 접종에 관해서 정보를 굳이 알아보지 않아도 아이가 태어나면 예방접종 정보는 정말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태어난 다음 날부터 강릉보건소에서 필수 예방접종 안내 문자를 전송해주기 때문이죠. 당연히 출산한 병원에서도 안내해주고 팜플렛 같은 안내 책자도 받습니다. 접종도 시켜주지요. 강릉보건소에서 보낸 문자 내용을 확인해보면 제가 받은 문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보건소 필수 예방접종 사전 알림. 땡땡땡 어린이. 아이 이름 들어가죠? B형 간염 2차 접종 시작 시기입니다. 접종기간 가로 열고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가로 닫고에 문의하여 정확한 접종일 확인 후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예방접종 손바닥 뉴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정된 필수 예방접종을 지연하지 않고 일정에 맞추어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열호흡기 중 땡땡땡. 네, 또 하나 문자 보면 땡땡땡 어린이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에 1차 폴리오 1차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1차 폐렴구균 1차 접종 시작 시기입니다. 네, 이런 내용으로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출생신고 후 아이 이름도 같이 기재되어 우리 아이가 어떤 종류의 예방접종 시작 시기인지 명확하게 지속적으로 안내해주고 예방접종과 관련된 부모님들이 참고할 내용들도 안내해줍니다. 제가 보건소 얘기하기 전에 이것 먼저 떠오르셨죠? 네, 태어날 때 받는 아기 수첩. 병원에서 접종 후에 접종한 날짜, 병원, 백신 종류, 그리고 다음 접종 시기도 기재해 주어서 수첩만 봐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첩 보고 접종일 휴대폰에 저장해 두셨다가 접종일 가까워질 때면 아기 컨디션 관리 하시잖아요. 열도 재보고 아기가 울면서 토하지 않게 1시간 전에 우유 또는 이유식 먹이고 아기 외출 준비 이것저것 챙기고 이래저래 급하게 막 저도 나갈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저처럼 아기 수첩을 깜빡깜빡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방접종 맞으러 갔을 때 수첩을 깜빡하고 못 가지고 가도 다음에 가져가면 친절히 다 기재해 주시더라고요. 예방접종 종류와 시기를 보면 태어나면 바로 맞는 0개월 때 B형 간염 1번, 1개월 때 결핵, B형 간염 1번. 근데 저희 아이는 2.49로 작게 태어나서 일반적인 아이들과 같은 시기에 맞추지는 않았어요. 조금 늦추어서 맞췄거든요. 2개월 때, 4개월 때, 6개월 때 한 주 간격으로 2번, 12개월 때, 13개월 때, 14개월 때, 16개월 때 각 1번, 그리고 18개월 때 2번, 그 이후로 25개월 때 맞을 예방접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달은 한 번에 여러 개 백신을 맞을 때도 있고 아이 컨디션에 따라 다음 일정으로 미룰 때도 있었고 백신의 종류에 따라 맞출 횟수가 늘어나는 것도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횟수가 적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후다닥 다음 일정 접종일이 다가옵니다. 다시 보면 0개월,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까지 쭉 맞고 12개월부터 18개월까지 또 쭉 맞고 그리고 24개월이나 25개월 때 맞고 하면 이후에 만 4세까지 독감 인플루엔자 접종 빼고는 예방접종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자세한 어린이 표준 예방접종 일정표를 링크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예방접종을 모두 다 병원에서 했어요. 병원이 집에서 더 가깝거든요.
아이가 어리니 이동 시간이 짧은 곳을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아이는 비형 간염 2차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태어나서 한 달 뒤 예방접종부터 열이 났던 거죠. 39도가 넘었어요. 3일 정도 해열제를 먹여야 했고요. 저희 아이는 대부분 열이 많이 나서 해열제를 복용시켰어요. 나중에는 해열제를 약국에서 구입해서 3가지 종류를 구비해 놓았는데 먹여보니까 병원에서 처방해준 해열제가 저희 아이에게 더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열이 많이 나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이 하루 열 나면 우리 아이는 열이 떨어지면서 미열이 나는 것까지 한 3일 정도 가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예방접종 마칠 때 처음에 열이 나면 거의 대부분 열이 날 거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방접종 하는 날은 마음을 굳게 먹고 밤새 생각과 다음날 병원 갈 준비를 항상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딱 한 번 일본 내염 2차 접종 때 빼고 모두 다 열이 났거든요. 아이의 체질에 따라 예방접종 경과도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감기에 걸려도 편도염, 목이 붓고 열이 많이 나는 편입니다. 심할 때는 열이 잘 안 떨어져서 2시간 단위로 교차 복용을 시키는데도 결국에는 처져서 병원에 입원도 했었어요. 아이가 열이 많이 나면 처지고 토하고 입원을 결정하게 돼요. 항생제 먹이면 설사하고 엉덩이 발진 나고 이 모든 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오기 때문에 아이도 견디기 너무 힘들어하고 이제 거의 먹지 못하다 보니까 수액으로 버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살이 쏙 빠져서 퇴원하게 되죠. 병원에서 아이랑 같이 있으면서 잠시 혼자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면 제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와 비슷한 사례 찾아본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병명도 찾아보고 증상도 찾아보고 부모님들 아이 아프시면 인터넷 검색 많이 하시죠? 아기 때 인터넷을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처음에 열이 나는 아이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전전긍긍 밤에는 119에 전화해서 응급처치 방법도 전화로 물어보고 정말 차분하게 자세히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하지만 결국은 병원으로 달려가야 했고 아이가 코로나 걸렸을 때는 열이 나는데 집에 격리가 되어서 끙끙거리는 아이를 볼 때 그때가 정말 마음이 아프고 답답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전화밖에 없었죠. 그나마 전화 진료라도 가능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나? 의사 선생님께서 대면 진료를 하면 아이의 상태에 맞는 처치가 빨리 이루어질 텐데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제가 보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이는 아이의 상태를 빠뜨리지 않으려고 메모하고 전화 진료를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사실 저도 코로나 옮아서 너무 아팠는데 차라리 제가 더 아팠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약도 알아서 먹고 아프면 어디가 아픈지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을 돌보면서 가족 간의 감염병 예방이 어렵잖아요. 옮을 수 있는 걸 알면서도 가장 시급한 건 우리 아이의 회복이니까 예방 참 어렵습니다. 아픈 아이가 누워서 계속 힘없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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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를 때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아프죠. 아이가 오한이 오거나 열경련이 오면 순간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무섭더라고요. 밥도 약도 토하는 거 치우고 옷도 계속 갈아입히고 계속 조금씩 어떻게든 먹이고 너무 힘들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때만큼 힘든 마음이 오지는 않네요. 그새 잊어버렸나 봐요. 아이가 아플 때마다 드는 생각이 강릉에서 사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릉은 다행인 것이
IM암 소아과가 야간 진료, 주말 진료, 그리고 입원까지 가능하잖아요. 일요일 야간에 아프면 아산병원 가야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오는 아이와 부모님들을 보면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 오가는 것부터 장거리라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타 지역에서 강릉에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IM암의 진료를 받는 아이들도 많다 보니까 온라인 예약 현장 접수가 잘 안 돼서 한 번은 아이 아빠가 병원에 새벽 6시 50분에 가서 줄을 선 적도 있었어요. 저는 7시 30분 정도에 가서 1시간 정도 줄 선 적도 있고요. 병원 오픈 시간에 들어갔지만 접수 순서가 있어서 대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료를 받기 위해서 1시간 이상 기다린 적도 있고,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 중 검사를 한 경우에 검사 결과를 듣기까지 또 1~2시간 정도 소요된 적도 있었어요. 아이가 주말에 아픈 적이 많으니 주말 예약은 더 어렵죠. 그때는 정말 저도 지치더라고요. 아이도 당연히 힘들었죠. 진료받는 것도 힘들고, 일반적으로 진료, 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죠. 예약했지만 대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사실 병원에 너무 오래 있는 건 꺼려지거든요. 대부분 아픈 아이들만 있는 곳이니까 다른 전염병을 옮을까봐 걱정도 되고 그렇죠. 부모님들 오늘도 병원 예약하기 위해 휴대폰 계속 보시고 이 병원, 저 병원 진료 가능한 곳 검색하고 계신가요? 처음 접한 소아과가 새가운 소아과라서 계속 다녔었는데 이곳 예약 쉽지 않았습니다. 예약 접수 방법이 똑딱에서 네이버로 바뀌었는데 저는 수시로 접속해봐서 갑자기 예약 가능한 시간이 보였을 때 예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시간으로 예약을 하고 싶다 보니까 여러 번 접속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또 다른 분들이 먼저 예약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늦게 예약하다 보니까 예약이 안 되는 것도 있었겠죠. 직장생활 하면 오늘 회의, 내일 할 일, 또 제출 기한 일정들이 빡빡하게 짜여져 있는데 병원 갔다 오면 1시간 이상 소요되니까 시간 내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소아과를 몇 군데 돌아가며 다니고 있답니다. 정말 아이가 되도록 아프지 않고 크길 바랄 뿐입니다. 병원에 자주 다니게 되면 당연히 진료비 약제비도 꽤 들 텐데요. 저는 아프다는 핑계로 몰아서 하는 편인데 부모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아이 보험 드신 거 중에서 해당되는 보험료 청구 잊지 마시고요. 예방접종 비용은 로타바이러스 관련 백신 맞힐 때 한 번에 11만 원 정도, 2번 맞췄으니까 22만 원 정도 냈었는데요.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23년 3월에 무료로 전환되었다고 하네요. 무료로 전환되었다니 좋은 소식이에요. 전 이제 해당 사항이 없지만 비용이 부담스럽긴 하니까요. 저는 매번 아이가 예방접종 후에 열이 나서 아플 걸 알면서 예방접종을 맞춰야 하니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아팠던 시간은 흘러가네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방접종에 대해 저희 경험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 육아정보 테스트 해볼까요? 예방접종 안내 문자를 보내주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네, 강릉시 보건소입니다. 우리 아이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안내해주니 예방접종 일정 놓치지 마시고요. 부모님께서 직접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강릉시 보건소 접종 도우미 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도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무료 접종 백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하슬 라디오 6강의 최성아였습니다. 다음 방송 때는 육아에 관한 다른 주제로 부모님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모님들 응원하며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짝짝짝짝짝. 감사합니다.